자, 그러면 뒤에 두 자리가 6자리 중에서 뒤에 두 자리를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 전략을 세워야죠. 요 숫자가 다른 경우와 요 숫자가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숫자가 같은 경우는 여기 3, 세모, 네모라고 합시다. 세모랑 네모가 같은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 1, 1밖에 없죠? 얘가 1, 1이면 여기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지. 그치? 얘는 어차피 띄어낼 숫자니까 보지 않아도 되고 요거로 배열하는 건데 여기서 같은 게 몇 개 있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1, 1이 되면 남는 게 누구냐면 1, 2, 3, 4가 남아요. 1, 2를 썼으니까. 맞죠? 1, 2를 썼으니까 1, 2, 3, 4가 남아요. 그럼 1, 2, 3, 4로 배열하는 경우는 다 다른 수죠. 이거의 다른 경우의 수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4팩토리알 만큼 값이 나오겠네요. 4팩토리알 값이 큰데? 4, 3, 12 24? 아 되네요. 96까지 있으니까 가능해요. 파이팅. 됐죠? 요번에 이제 삼각형하고 네모가 다른 경우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1이 포함돼서 다를 수 있고 1이 포함되지 않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1, 2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4p 2죠? 4p 2죠? 1, 2, 3, 4를 가지고 두 자리를 만든 거니까 4p2가 될 거예요. 이게 4p2가 될 텐데 4p2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4, 3, 12가지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12가지 중에 1이 사용된 경우가 있고 1이 사용이 안 된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봅시다. 1이 사용이 됐으면 몇 개 사용됐을까? 하나지. 그러니까 1이 사용된 경우가 몇 가지가 이걸 또 다시 풀어야겠군요. 1이 있는 경우와 1이 없는 경우. 1이 있는 경우는 3가지. 3가지가 6가지죠. 6가지죠. 맞죠? 6가지죠. 이거 되게 중요할까? 일단 생각해 봅시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1이 사용됐다는 건 하나가 사용됐다는 건 1이 하나가 사용됐으니까 1 사용되고 그 다음에 누구가 사용됐어? 누군가가 하나가 사용됐겠지, 그치? 그럼 여기 남는 수는 누구야? 1, 1, 2, 4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1, 2 이건 조합으로 풀면 2가 사용된 경우, 3이 사용된 경우, 4가 사용된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은 하나 썼고 1은 반드시 들어갔고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 2나 3이나 4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이 중에서 2가 들어간 경우, 3이 들어간 경우, 4가 들어간 경우 3가지죠? 그래서 3가지 곱하기 됐네요. 이제 해결됐네요. 이 경우라면 여기 남는 게 뭐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남는 거죠. 여기 셌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2, 3이 남지 3, 4가 남을지 2, 4가 이거 나올지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몇 가지가 있어? 4팩을 2팩으로 나눠준 만큼 있네요. 그쵸? 그러면 1이 사용이 안 된 경우는 2, 3, 4로 배열을 한 거니까 2, 3, 4 중에 조합으로 하셔야 돼요. 2, 3을 하나 3, 4를 왜냐면 지금 여기 경우의 수를 세는 거잖아. 여기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소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처음 봅시다. 1, 2, 3, 4하고 1, 2, 4, 3하고 계속 같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하나로 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열로 세면 안 되고 어떻게 세야 돼?
조합으로 세야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C2, 2, 3, 4 중에 두 개니까 3C2가 되고 3C2는 세 가지죠. 여기도. 맞죠? 오케이. 그럼 이쪽에 남는 수는 뭐예요? 1, 1, 1, 2 이렇게 남는 거죠. 요거의 경우의 수가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풀만해요? 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은 경우의 수의 경지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쉬운 문제는 풀고 어려운 문제는 민수 표정이 안 좋아요. 됐어요? 풀었어? 오케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다들? 아니에요? 경우의 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잘 따라와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경우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뭐 공식을 외우거나 그러는 건 많지 않아요.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편으로 사실은 선생님이 확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확률을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다른 수원, 수투 이런 거 할 때도 경우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확률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세 개의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물론 살면서도 도움이 될까요? 미적분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경우와 이 길을 가는 혜택이 뭐가 좋을까? 경우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대부분.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해 5자리의 자연수로 만들 때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한 숫자는 최대 2회에 사용한다. 어차피 5개를 선택하려면 뽑은 걸 또 뽑아야 돼요. 그죠? 아닌가? 뽑은 것도 뽑을 필요는 없네요. 이런. 어쨌든 또 뽑은 것 중에 또 같은 수가 반드시 뽑혀야 되는 건 맞네요. 한 숫자는 최대 근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요. 왜 뽑아놓고 또 같이 이웃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비밀번호 만드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1을 2번 뽑고 2를 2번 뽑으면 3을 한번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1, 2, 3 중에서 안 뽑을 수는 없네요. 셋 다 뽑아야 되고 뽑는 경우는 2개 하나로 뽑는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요런 거나 다른 애 하나만 생각하면 돼. 하나 뽑는 애를 누굴 뽑을 수 있어? 3개. 그러니까 3가지 이렇게 일단 나왔네요. 3가지를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이 이걸 3이라고 썼다는 건 1, 2, 2, 3, 3 1, 1, 2, 3, 3 이런 경우를 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예시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1, 2, 2, 3, 3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어렵네요. 이웃한 경우를 뺄까요? 네, 괜찮네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떻게든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숫자가 적어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웃한 경우를 빼는 경우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2, 3, 2, 3이면 이웃하지 않았죠? 네. 맞아요? 1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런데 3, 2, 3, 2도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10개. 그 다음에 2, 3, 3, 2 하면 이게 이웃했죠? 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2, 3, 3, 2, 3, 2, 2, 3 2개
12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감각이 좋으면 빨리 풀 수 있는데 안 될 때는 이렇게 완전한 걸로 하세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2가 붙는 순간 3도 붙어요. 2를 둘이 붙여놓으면 3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안 되고서 이 경우 빼놓고 그러면 2를 어디다 놓는다고 해도 둘을 동시에 띄워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됐죠? 오, 끝났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고 이건 에어컨이네. 왜 안 꺼지나 했어요. 수업을 합시다. 조금 이어서 해도 되죠? 진짜 싫어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 복습을 잠깐 하면 N개 중에 뭐 P개, Q개, R개만큼 중복이 있다면 같은 게 있다면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을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 찾기라 그랬어요. 경로 찾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경로 찾기는 입체 형태도 가능해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걸 A, 이쪽으로 가는 걸 B, 위로 올라가는 걸 C라고 놓으면 결국은 A로 4번, B로 3번, C로 뭐 2번이든 4번이든 결정된 것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 대각선의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게 1111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능성을 주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 A, 이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하면 결국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A가 4번, B가 3번인 즉 AA, B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팩토리얼을 4팩, 3팩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면 경로 찾기에 조금 깊은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 얘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 그리고 빠짐없이 중복 없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쓸 거 없어요? 있어요. 글쎄요. 이렇게다 써가면서 하세요.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이 문제에 한해서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 네, 하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수업에서 가장 안 되는 거는 그냥 혼자의 행동이 남을 방해할 때 공부하는 걸 방해할 때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먹어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편하게 수업, 재밌게 수업하면 되죠. 여러분이 자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자면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 숙제를 안 하는 걸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인격적으로 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 경로를 우리가 한번 쪼개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딜 들렸다가 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장난은 아니고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하나 잡아봅시다. A 프라임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에서 A 프라임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예요. 이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를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 B, B죠. 그러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A'까지 갈 때는 전체 경우의 3팩에서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A고 여기는 B, B니까 A, B, 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또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B까지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A, B죠.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직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경우의 수와 여기까지 여기 간 경우의 수는 두 개의 부분 사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둘을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해결됐어요. 또 다른 경로를 하나 잡아보고 싶어. 자, 근데 내가 또 다른 점 B 프레임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 노란 선하고는 좀 중복되지 않고 싶어. 여기서 센 경로하고는 다른 경로를 세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저기를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로를 간 게 또 그 경로가 세지지 않도록 그 경로가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경로가 또 세지면 안 되도록 어떤 점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기쯤 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여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도 뭐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잡으면 돼, 안 돼?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노란 선을 따라서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잡으면 중복이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겠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당연히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점을 하나 잡아봤어요. 여기다가 비트라인.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랑 노란 선이랑 얘는 요 정도 길은 겹칠 수 있지만 전체 경로가 중복되지만 않으면 돼. 전체 경로가.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거 상관없고 여긴 같이 갔어도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경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란 선 중에 어떤 것도 이 빨간 선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 때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 다시 만나더라도. 맞아요? 같은 길은 그게 중복이 없다는 거야. B 프라임은 여기도 잡을 수 있죠. 여기도 잡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점을 늘려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중복은 없이 했죠. 그런데 점을 계속 한번 늘려가 보는 거야. 몇 점까지 늘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 같아지면 멈춰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쉬운 쪽으로 끌고 가줄게요. 빨리. 알았죠? 그래서 점들을 막 잡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거야. B점을 여기다 잡는 순간 B하고 중복이 또 안 돼야 되니까 이 점 안 되고 이 점 안 되고 이 점 안 되고 이 점 안 돼요. 아까 보면 A점을 중심으로 십자 형태로 안 됐었잖아, 그치? 그럼 B점 중심으로도 십자 형태가 안 돼요. 그럼 뭐 여기를 잡거나 이런 데를 잡을 수는 없고 어디를 잡아야 돼? 이런 데를 잡아야 돼요. C 프라임 이렇게. 그러면 C 프라임은 일단 끝났고 A 프라임에서 또 누가 있어? 여기다 D 프라임 잡으면 되죠. 요거까지 봐야 돼. 요거까지 보고 쓰세요. 여기다 D 프라임을 잡으면 여기다 C 프라임을 잡고 여기다 D 프라임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쓴 펜이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녹색으로 쓰고 봐. 요렇게 하나의 사선이 생기죠. 얘랑 얘랑 중복되는 거 없어요. 생각해봐. 여기를 가면 여기를 갈 수가 없어. 여기를 가면 여기를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점은 한 칸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가면 이 점을 갈 수가 없어요. 한 칸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최단 경로로 가려면 앞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은 중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네 점을 싹 선을 그어봤더니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네 점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빠짐없이 센 거예요. 뭐를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잡으면 중복이 없었죠. 이 네 선 점 외에 다른 점을 지나갈 수는 없지. 여기서 여기 가려면 반드시 이 네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그럼 빠짐없이 센 거라고. 그럼 중복 없이 셌고 빠짐없이 셌죠.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그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즉 이렇게 간 경우의 수가 어때? 둘이 같아요. 왜냐면 이 점들은 서로 중복이 없고 이 네 점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세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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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세나 똑같아요. 근데 왜 쪼개서 세야 되는 거예요? 응? 왜 쪼개서 세야 되는 거예요? 왜 쪼개서 세야 되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방법, 이 경우의 수가 같아서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 때 이게 조금 말이 좀 애매한데 수직하게라고 합시다. 이 방향이 어떻게? 수직이 되도록. 수직은 아니에요. 수직은 아니에요. 사선이 되도록 가로지르도록 가로지르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데 우리는 가로지르도록 반드시 대각선 점점을 이어야 돼요. 여기 잡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가 새요. 새 나가요. 여기가 빠짐이 생겨요. 여기 잡고 여기 잡으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점으로 쑥 지나가 버리면 뭔가 안 새는 게 생겨요. 빠짐이 생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대각선은 다 돼요? 맞아요. 모든 대각선이 다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렇게나 잡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왜 이걸 쪼개서 하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거 할 말은 없어요. 자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도 돼요. 그래도 당연히 여기는 중복이 없을 거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 두 점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잘하면 다 오겠는데? 고생하네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다 돼요. 즉 노란 선을 쓰든 파란 선을 쓰든 여러분은 이제 편하게 표시 어떻게 하든 좀 5가지 색을 내가 다 쓰니까 여러분한테 미안하네요. 표현하는 방법은 알겠죠? 어떤 대각선을 선택해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가도 상관이 없어요. 대각선을 그어서 갔다 오는 거는 이해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푸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 여기서 하나 풀어줬지? 여기서 요거 갔어요. 여기 경우의 수. 그렇게 해서 다 풀어내면 돼요. 4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면 이 경우의 수는 뭐와 같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여기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1 더하기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아까 2팩, 3팩 있었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풀었죠? 더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여기는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이해해요. 조금만. 그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집에 갔다 오면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단지 선생님은 이 대각선을 선택했는데 꼭 이 대각선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5가지인데 사실은 이 6가지 대각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단 중요한 건 어떻게? 이어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가는 방향의 사선처럼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 선생님이 표현해 주려고 좀 어렵게 수직할까 뭐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수직이라는 뜻은 좀 애매하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저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어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네요. 자, 다는 아니고 일단 한 두 가지만 좀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선생님이 한 세 가지 정도 문제를 풀어줄게요. 하나, 둘, 세 개. 이거 선생님 네 개. 일 번 A에서 B로 갈 때 PQ를 지나는 경우의 수, 최단거리. 2번 A에서 B를 지날 때 PQ를 지나지 않는 최단거리. 이렇게 풀어보면 PQ를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Q에서 P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최단거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Q에서 P로 갈 수는 없고 P를 먼저 가긴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Q로 가서 Q에서 B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요? A에서 P로 가고 P에서 Q로 가고 Q에서 B로 가면 되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다 세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같은 라인에 있는 거 두 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뭐 이건 그냥 세면 되죠.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Q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1을 빼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했죠? 사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알았죠? 잘 돌리세요.
이 문제랑 같은 거죠? 단 경우에 따라서 최단 경로가 아닌 애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럴 때 걔네들은 그 선을 지워내셔야 돼요. 알았죠? 조금 더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얘는 아니야. 근데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졌을 때 이게 복잡한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누여진 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최단 경로가 아닌 애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걔네들은 싹 지워서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빈아, 네?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 그거 왜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선생님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여기가 호수가 있어. 그래서 길이 없어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알겠죠? 어떻게 구할까? 대각선? 그렇죠. 여기서 대각선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경로가 사라졌지. 필요 없는 경로가 생겼죠. 그럴 때 대각선을 잡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살살 그렇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여기 갔다 가고 여기서 여기 갔다 가고 여기서 여기 갔다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영 찜찜하죠. 여기는 가는 수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를 하고 또 대각선을 그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각선은 맘대로 잡아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일 예쁜 대각선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잡기 좋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잡으면 요 점에 호수가 가는데 호수가 들어가 있죠. 그 경로 셀 때 뭔가를 빼줘야 되지.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 점을 잡으면 아무런 문제 없죠. 여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 점, 이어서 점, 이어서 점, 이어서 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왜? 요 가운데 점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을 잡는 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에서 이거를 A에서 A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와 B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와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A로 가는 건 요렇게 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따라서 6팩 5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놓쳤군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네.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6팩, 5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오케이.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직선이니까 1개. 안 보이죠? 왜? 아니 왜 아래는 안 돼요? 아래? 지금 요점, 지금 요점 하는 거예요. 네.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선생님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 갔다 여기서 여기 가면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것도 심플하고 좋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이것도 6팩인데 2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 B에 도달한 거죠? 여기까지 도달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사건에 이거 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갖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더하기 또 하나 있네요. 요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쪽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긴 그냥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 대각선으로 나누는지 알겠어요? 경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을 잡아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구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쪽에 대각선 잡고 이쪽에선 이쪽에 대각선 잡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대충 풀어서 그렇죠. 이거 아마 문제 나올 거니까 아 이놈이구나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있대요. 경로가 있대요. 덧삐져 나올 수도 있지만 덧삐져 나오긴 잘 안 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뭐 요점이라고 잡아도 되고 요점이라고 잡아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건 심플하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여기도 다 되네요. 선생님 문제 잘못 냈어요. 여기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죠. 여기는 일단 구하기 쉽고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죠. 그럼 여기로 갈 때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로 갈 때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갈 거니까 그거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경우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또 나눠서 여러 번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죠. 복잡하다는 거에 쉽게 긍정을 해서 고마워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왜 계속 여러분한테 조금 긴장을 하고 있냐면 이게 11111 이렇게 풀어도 풀려요. 꼭 대각선을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지 뭐. 좀 이해됐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합시다. 5분 안에 끝낼게요. 끝날 줄 알았어요? 순서가 정해지죠. 이거 잘 나오진 않아요, 요즘에. 이건 같은 것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건 선생님이 조금 부탁하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감을 한번 세워보세요. 감을 세워보면 상당히 좋은 예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제가 있는데 국어도 여러분이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A 숙제, B 숙제를 내주고 영어 선생님도 A 숙제, B 숙제를 내주고 수학 선생님도 A 숙제, B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A랑 이 A는 다른 A예요. 얘는 국어 A고 얘는 영어 A고 얘는 수학 A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냐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를 완성하세요. 그 대신 A가 B보다 먼저 내셔야 돼요. A를 먼저. 국어 선생님이 그랬어. B가 나중. 영어 선생님도 그랬어. 수학 선생님도 그랬어.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은 언제 내든 상관이 없어요. 국어를 다 내고 수학을 내고 영어를 다 내도 되고 국어, 수학, 영어 내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막 그랬을 때 얘를 배열해서 숙제를 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몇 가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같이 내야 돼요? 아니야, A를 먼저 내고 B를 나중에 다음에 내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언제 뭘 먼저 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국어 A, 영어 A, 국어 B 이렇게 내는 거 상관없어요. 뭐 조금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B, B, 아, C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그러네. 먼저 내야 되니까 작은 애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순서가 돼요. 얘네는 아무렇게나 섞어도 되는데 얘가 항상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돼요. 응?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아, 같은 거 수열? 그래요. 그걸 해도 돼요. 순서가 뭐 정해진 순서 같은 거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바로 한 5분, 3분 있다가 가르쳐 줄 거긴 하니까 한 3분 동안 마음껏 고민을 해보세요. 조금 애매하죠? 그냥 배열하자니 막 뒤죽박죽 섞이죠? 네. 그렇다고 저거를 묶어서 이웃하자니 이웃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럼 작은 ABC를 먼저 배열하고 큰 ABC를 그 뒤에 배열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막 들어가도 돼요. 중간에 막 들어가도 돼요. 근데 작은 A가 있으면 큰 A는 반드시 그 작은 A 뒤로 가야 되는 거고, 작은 B가 있으면 제약 조건이 좀 많죠. 퀴즈인 거예요? 네? 퀴즈 아니고요. 가르쳐 줄 거예요. 저 수업 내용이라서. 180개. 180개? 선생님 식은 어떻게 돼요? 네?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눠요. 답이에요. 오! 뭐? 아싸. 어떻게 했어? 네?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A, B가 하나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A랑 큰 A랑이랑 큰 A랑 A랑 있을 때 큰 A가 먼저 있는 걸 지워야 되니까 같은 거. 그래요.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쓴 것도 힌트를 주긴 했는데 굉장히 잘 들었어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냥 같은 거로 보라고. 이렇게. 그럼 얘를 배열하면 2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배열하면 앞에 있는 A가 누가 되는 거야? 무조건 작은 A가 돼요. 앞에 있는 B가 누가 되는 거야? 무조건 작은 B가 돼요.
뒤에 있는 C, 앞에 있는 C가 작은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 배열의 경우의 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으로 생각해도 되고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다. 오, 잘했어요. 칭찬을 여러 번. 오. 요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 수녀를 같은 것으로 보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나왔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시험 볼 때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 뭐 여러 가지 풀 텐데 사실은 뭐 111로 다 해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이 문제는 쉽지만 이 문제가 여기가 사라지면 좀 까다로워요. 경로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이제 경로를 구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이렇게 가는 경로와 이렇게 가는 경로가 워낙 적어서 쉽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각선으로 잡으면 되는 문제예요.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끝까지 다 푸세요. 끝까지 다 숙제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합이 들어가네요. 중복 조합은 네.